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 뉴욕타임스. 오늘은 시사 장학 퀴즈 시즌 2입니다. 네, 예전과 같은. 그 타이틀도 바뀌었어요. 뭔데요? 시사 골든벨이라고. 시사 골든. 우리는 이 허례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네. 뭐 쓸데없이 남들이 기억을 안 하는 것까지. 제목만 맨날 바꿔. 그렇습니다. 맨날 똑같은데. 예, 누가 알아? 네. 이거를. 예. 이거 한번 끊고. 자, 예.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저희는 이게 어떤 그 코너 명칭보다는 수식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고문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전두환보다 무서운 방송. 정말 무서워합니다. 무서워서 안 나오는 정치인들이 꽤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섭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공짜다. 공짜. 제가 말이죠, 그 예. 노무현 재단을 통해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예. 인터뷰 요청을 이제 넣은 적이 있는데 네. 김어준 꿈에 나올까 무섭다. 이런 답변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사장님, 예. 꿈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예. 굉장히 예전엔 절대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예. 요즘 약간씩 각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어요.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예. 오래전에 예. 잡아먹겠습니다. 반드시 인터뷰를 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멀쩡한 청년 둘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포맷을 한번 돌아가 봤는데 예. 왜냐면은 네. 방청객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만 갖고 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냥 아예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급 섭외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급 섭외. 사실은 저희가 목요일에 항상 그 녹화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이 네. 어린이날 아니었습니까? 쓸데없이 어린이날 있는 예,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월 2일 월요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한 열흘 뒤에 나가는 거죠. 녹화 시점으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섭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그 작가 네. 김 작가의 교회 동생들 교회 동생, 네. 교회 이 문화의 어떤 뉴욕타임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 둘도 절대 모르는 네. 아무 상관없는 예. 이 잘생긴 청년은 이명박이 좋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 이 방송의 그 성격을 모르는 거죠. 불쌍한 어린 양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가리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나갑니까? 뉴사운드 교회. 뉴사운드 교회. 뉴사운드. 뉴사운드. 뭡니까? 그룹 사운드도 아니고. 뉴사운드 교회인데, 네. 그 예전에 그 파워풀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그런 이름이 교회도 파워풀 있었어요? 교회입니다. 요즘에 그 영문 이름이 많습니다. 예. 파워풀 교회. 파워풀 교회. 어디 헬스클럽이에요? 파워풀 교회 보니까,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이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 이 근육질 남자 팍! 십자가에서 이 못을 딱 들고 팍! 이러는, 예, 이런 그 그림이 또 이 파워풀 교회. 아니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분은 아까 얘기 듣기로는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고 백수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백수란 얘기고. 그 실업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예. 저 앞에 옆 청년은 경제학과 사학년 맞죠? 네. 네. 나이 같아요? 아니요, 형입니다. 형이? 형 동생. 형 동생. 형이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동생이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받았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어수룩한 동생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도 어수룩하면서 우리 저 작가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한다. 네. 평소 누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딴 데서는 이제 시사 방송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우리만 첫 방송부터 이명박이 싫어요. 예. 3년째 외치고 있는데. 예. 저희 협찬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 늘 함께하고 있고요. 인사이드 피플도 언제나 함께하고 있죠. 예. 도예 명가, 우리 도예. 우리 도예에서 고급 커피잔과 오랜만에 단짠. 나온 진짜 협찬이죠. 예, 협찬합니다. 한 주에 한 개씩 고급 도기 제품을 협찬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와인, 포도주, 이거를 이 차장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예. 이 업체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 차장님의 피 같은 돈으로 이제 그냥 개인 돈으로 협찬해 주셨어요. 공수한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의 고급 와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사돼지에 또 아주 걸출한 아주 그 예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 박사,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요즘 책을 네. 저희 협찬을 이건 해주셨습니다. 광고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 예. 철수와 영희 출판사에서 나온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 예. 요 책을 또 선물로 드리겠는데, 우리 저 고 박사님이 말이죠. 요즘에 방송에 그분 진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SBS에서 만났는데, 이 양반 얘기는, 우리 뉴욕타임즈, 여기 피드백이 정말 대단하다. 자기가 그 많은 방송 나갔지만, 여기만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른 라디오 나와봐야 네. 사람들이 알아주시잖아요. 예. 네. 우리 고 박사님이. 여기서 한 번 하면 빵 터지는 거죠.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의심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천안함 폭침 사건, 2번 농협 서버 해킹 사건, 3번 구제역 확산, 4번 디도스 공격, 5번 개성 금강산 GPS 교란 사건. 하나, 둘, 셋. 3번. 3번? 부재요.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 농협 서버 해킹 사건 이거 북한이라고 한 거 뉴스 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것. 그 IP에서 1번이 발견된 거지, 1번이. IP에서 2기 발견됐다. 숫자 1번, 북한이야! 1 나왔어! 막. 아니, 그렇다면은, 기호 1번 땅도 그러면은 빨갱이당이군요. 예. 그 정도 수준의 음모론이죠, 이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계속 그냥 북한이 계속 이렇게 꿈틀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 또 이런 분도 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농협은 북한하고 연결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최소한의 IT 지식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우선 이게 농협 전산망은 말이죠. 그 금융 전산망들은 인터넷에 물려 있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북한이 심령술로 접속하나? 응?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무슨 중국 디도스 IP가 발견돼서 무슨 해킹,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예. 그리고 뭐, 설명을 보면 뭐, 웹하드에 접속을 해서, 네. 거기서 무슨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예. 좀비가 됐대. 예. 응? 아니, 무슨 웹하드에 접속을 해서 무슨 파일을 다운받아야 할지 북한이 어떻게 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웹하드에 있는 모든 파일들 다 감염시켜놨나?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었나? 예.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 좀비라는 건 말이죠. 네. 원래 개개인 PC들을, 음. 수많은 PC들을 좀비를 만들어가지고 네. 특정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서버를 과부하가 걸리게 다운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해킹이 아니에요. 이 농협하고 좀비 PC하고 연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IT 지식이 없다는 거야. 네. 전혀. 예. 소설을 만들어도 성의가 있어야지. 네. 이 기본적인 성의가 없어. 이 소설을 언제 터뜨렸느냐? 4월 27일 선거 전날 4월 26일자 중앙일보에 터뜨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 목에서 침이 발견됐는데 네. 거기 1번이 써 있다. 아.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수준의 소설이라고 봐요, 나는. 이런 수준의. 이게 성의가 없어, 애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믿지 마요, 이런 얘기. 그냥 바보 된다고. 그런 거 믿으면은, 예. 그것도 날마다, 이게, 만약에 북한께 맞다 그러면은, 날마다 북한에게 밥이 되는 정권 아닙니까? 아니, 북한이 예. 기왕이면 돈도 빼가 그러지. 해킹만 하고 말아. 특정 서버 다운시키고, 그래서 북한이 얻는 이득이 뭐야? 예. 응?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아, 우리는 도료 강국이다. 혹은 우리는 해킹 강국이다. 이거 보여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예. 웹하드를 우리가 다 점령했다, 이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기왕 이렇게 한 거, 물가 대란, 이것도 역시 북한 책임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구제역균을 남쪽의 공기 따라서 전파해가지고 속돼지 다 이렇게 싹 죽여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폭등시킨 거다. 전세대란 같은 경우 북한 간첩이 전세 물량을 다 사들여가지고 전세 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만들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음모론을 만들려면 말이죠. 예.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야 돼요. 예.
빈 라덴을 살해함으로써 분야는 BBK에 쏠린 관심을 예. 밖으로 이쪽으로 돌리려고 했다. 예. 이 정도 음모론,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네. 이 정권에서는 예.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 돼.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네. 예. 어쨌든, 요 디도스 공격, 북한의 소행, 이거 딴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바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해하니까 다 국민들이 북한 소행이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예. 내가 보기엔 60대 이상과 네. 전혀 시사에 관심이 없는 특별한 계층. 이런 청년들, 소수. 너무 몰아세우지 마. 뭐. 왜냐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세게 썼어요. 조선비진가? 뭐 여기서. 네. 말도 안 되는 소설글로 써놨거든. 네. 애들이 기본적으로 하다보다 회사의 네트워크 담당자하고 얘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소설 쓰려면. 성의가 없어, 성의가. 예. 자, 우리 형님이 맞추셨죠? 먼저. 네. 예. 자, 어떤 거 선물? 이 차장님의 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술을 아예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우리 할머니는 마귀 오줌이라고. 아예, 예, 아예 먹지 마귀 말라고. 오줌. 예, 하셨어요. 실제로 저는 술은 제 돈으로 마신 적이 없습니다. 예. 회식 자리 끌려가가지고 한두 잔 마신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 좋아, 그게. 술이 아주. 마귀 오줌이면 네.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 마귀 오줌을 지금 2000년째 마시고 있는 거잖아. 아,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저기. 아니, 근데 요즘 개신교에서는 정말 네. 술을 아예 못하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양심에 맡기죠. 양심에 꺼를 끼면 안 먹게끔. 아니, 이게 술을 마시는 게 양심에 꺼린다고 신앙 하는. 양심에 따라서. 아, 그게 생활 양식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내 말은 양심이 맡긴다고 하면 술을 마시는 게 양심에 걸리는 거라고는 얘기를 해요? 걸린다고 얘기를 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교리에 있거나 성경에 마시지 마라 이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전통이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신앙이네. 그런 규율이나 규범, 어디서 나온 자기약속.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뿌리 내렸냐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들. 이게 좋은 취재예요. 이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독립의 의지를 말하자면은 고치시키지 못하도록 술에 빠져 살도록 자조감을 막 주기 위해서 독립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마구 땡이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서 술을 못 먹는다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예. 이게 그 안에 어디서 생겼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통이 하나의 규율이 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 올가매는- 없거든. 네. 성경에 없는데 왜 주장하지 성경에는 몰라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술을 마셨지. 그렇지. 포도주도 먹이고 막. 남백이고 교사를 했지. 예. 대단히 한국적인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술자리에서 나는 술 안 마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게 성경과 관련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궁금했어요. 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면 네. 그건 시대하고 상관없이 네. 그걸 지키는 분들은 네. 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아니 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러나 싶어서. 또 음주 운전 우려도 있고 교회나 안 좋고 여러 가지. 아 그건 말이죠. 경찰청에서 걱정을 해야지. 왜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열정에 넘쳐서 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업무부의 입장도 그렇고 당의 입장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당당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인데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나와서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지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엄기영 후보 어떻게 답했을까요? 1번 여성들은 카메라 들이대면 얼굴 가리기부터 한다. 2번 최문순 천안함 발언에 분개해 붉어진 얼굴이 식지 않아서. 3번 출연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에 들어가서. 4번
엉뚱한 답을 하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때문에 하는 것. 반성해야. 5번 빠순이들이 알아서 한 일. 이놈의 인기는 하여간. 하나, 둘, 셋. 4번, 1번. 1번. 그렇죠. 그런 오. 분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이분이 뭐 시사에 조예가 없는 것처럼 막 그러시는데. 시사에 조회는 없는데, 잘 찍으시는 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웃긴 사람이라면 네. 이 정도 포스의 답변을 했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직접 정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맞고요. 저도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카메라맨들이 쫙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다 보게 되면은 특히 여성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손을 잡다가도 갑자기 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카메라맨들이, 기자들이 거기 다 막 몰려가고 기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런 장면은 말이죠. 예. 주부 도박단 광고할 때 나오는 아, 실제로 네.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그 강원도지사 폐인으로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온 게 아니라 막 이러고 나오니까 큰 죄를 자인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강원도민이 충격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강원도지사에서 말하자면은 폐인이 됐다. 그 실제로 그 언펜션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아주 급속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근데 그걸 누굴 탓해?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기영 후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경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이나 들켰다고? 왜 걸렸냐 이거겠지. 뭐 겉으로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이건 불법이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지만 속으로는 왜 걸렸느냐? 그렇지. 왜 꼼꼼하게 처리를 못하고 일을 말이야. 그렇죠. 예. 이명박도 잘 쓰는 표현이 바로 경로 아니겠습니까? 경로가 씌웠어요. 경로가 씌었어요. 뭐 책임질만 있으면 경로한데. 근데 이 여성분들이 참 걱정입니다. 이제 보니까 5일 동안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5,000원짜리 도시락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당은 선거 후에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5일 동안 5만 원이었다고 하죠? 네. 5일 동안 5,000원어치 밥을 먹었다. 어떻게? 얼마 제공을 받은 겁니까? 2만 5천 원 제공 받은 거죠. 2만 5천 원. 곱하기 50배. 지금 그러면은 2만 5천 원 50배면 얼마예요? 125만 원이죠. 그렇죠. 아니 돈을 안 받았으니까 원래 예. 일단 5만 원. 아니 이거는 125만 원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1당을 안 받았으니까. 일당 안 받은 건 어떻게 하느냐? 받은 걸로 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5만 원 곱하기 5일이니까 25만 원이잖아. 예. 25만 원에 또 예. 50배? 예. 그럼 어떻게 돼? 그럼 1,000만 원이 넘잖아. 그렇지. 분유값 벌러 갔다가. 예. 게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책임을 안 져줘. 예.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참으로 처분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뭐 자발적이 아닌 것까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 시켜가지고 네. 돈 벌려고 나온 여자들을 이렇게 팽개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후처리를 못했어. 후처리. 그렇지. 예. 여기서 그냥 이런 관행들이 있고 예. 그래서 뭐 나는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네. 사과를 했어야지. 나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말 대단한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양반은 한나라당에서 어수선하는 사이에 경찰에다가 이 여성분들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와 감각이 좋아, 감각이. 대단하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게 왜냐하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챙겨주러 들어간 거지.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뭐 하여튼 액션에 불과한 것이라 이게 할지라도 바로 이제 개그에서 주워 먹는 개그죠. 찬스! 이러고 들어간 거죠. 네. 한나라당은 혼비백산하고 그러다가 엄기영 후보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한나라당이 버렸구나. 자기들을 위해서 벌 이렇게. 받는 거지.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비겁한 거거든.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크게 말하자면 잘 모르는 분들, 그 법에 대해서 별 관념이 없는 분들한테도 이 인간들 정말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내가 보는 엄기영 후보가 말이죠. 예. 이제 후보도 아니지. 엄기영 전 사장이라고 예. 불러줄까? 아니면 엄기영이라고 부를까요?
이제 아무런 지책이 없기 때문에. 기영이 형, 기영이라고 하죠. 예. 엄형이 말이죠. 네, 엄형. 제가 보기엔 엄형이 능력이 탁월해요. 이게 이제 MBC가 공을 들여서 예. 십몇 년 동안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라고요. 예. 이게 지적이고. 그렇죠. 14년. 네, 14년 동안 그 거대한 회사가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 다 며칠 만에 다 날려버려. 이것은 제가 보기엔 보통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의 이런 그 말하자면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걸 몇 주 만에 완전히 날릴 수 있다는 거. 몇 주도 아니야. 그 토론회. 예, 한 토론회 한 번. 20분 만에. 예. 이건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개그 콘서트에서 섭외를 해줘야 돼요. 예, 백수가 그렇습니다. 돼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이분이 이런 능력을 썩히면 우리 국가적 낭비입니다. 그 사실은 그것도 엄기영 형님이 또 이 도민을 너무 우습게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게 의식 중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만. 우리 순진한 강원도민들을 민주당이 이렇게 홀려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순진하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순진하다. 애로운 거지. 애로운 거지. 그 발언도 그 강원도 사람들한테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그렇지.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근데 그 토론회 영상 봤죠? 네. 그 그러셨구나. 영상이 뭐냐면은 그 이제 이광재 지사가 이제 참여정부 때 박연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얘기 잘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잘못 얘기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추궁하는 최문순 후보의 말을 애무시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를 봤죠? 해서 네. 그 기분이 어땠어요? 엄기영 후보의 이 진면목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료 꺼내면서 이거다 하고 듣진 않고 계속 이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꽁투식으로 마냥 청문회가. 네. 그래서 본인이 투표권이 있다면 엄형한테 투표를 했겠어요? 이렇게 서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찍진 않겠습니다. 아, 그렇죠. 강원도민의 마음이 바로 이랬지 않았을까. 이게 일반적인 정서였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최문순 후보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관심들이 없는데 최문순 인지도 굉장히 낮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면은 이게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에서 상당히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즐겁습니다. 이분은 즐거워요. 선거 초반에 번지점프를 했습니다. 엄기영 형이 막 그 시장을 돌고 다니면서 엄기영입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럴 누가 때.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이 득표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게 가진 그 상징성이 있고 그 김두관 그 후보도 그 형님도 유기 지방선거 때 그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각오를 되새기고 뭐 그런 효과를 했으면 몰라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했다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버즈 점프했다고 표 주잖아요. 예. 아니 그 표를 그것 때문에 표 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 그래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분방 이런 것들에 뭐 대한 그런 걸 이미지가 노린 있었다. 건데 예.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기획이었다. 자, 또 하나 승패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학생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안 뽑아도 된다. 그러나 투표는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것이 이제 자기를 찍으란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형님은 초조함을 제가 방송 토론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출신이라서 토론을 다 봤거든요. 초조함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근데 도리어 그 훨씬 앞서간다는 엄기영 후보는 굉장히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이 막 역력하게. 그건 초조함을 안 느낀 게 아니고 표정 관리를 잘한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거예요. 초조함은 느꼈겠지 본인도. 네. 자, 그리고 또 겸손합니다. 그거는 제가 동의해요. 예. 이분이 그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광재 지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당선되면은 자기 공로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계속.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도정을 하는데도 이광재 지사가 계속 의논하겠다. 예. 이광재 지사의 그 존재와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스스로를 조연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치인은 자기가 조연되는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연이 되겠다 이런 정치인이 주연이 됩니다. 예, 우리 진보개혁 진영에는 서로 주연이 되려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주연을 못 했고요. 이광재 예. 전 노지사가 주연이고 예. 주연급 조연 요 정도를 계속 성장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삼척 원전 초장부터 반대했습니다. 뭐 굽힘이 없었고 뭐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기영 우리 형님은 또 이게 그 찬성했다가 반대죠. 왔다 갔다 했었죠. 어느 게 더 유리하는 걸 따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분 다 서울에 계시잖아요. 네. 투표권이 없었죠. 강원도 선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MBC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엄기영 출마할 때도
한나라당 갈려다가 민주당 갈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그냥 혼돈만 주고 갑자기 한나라당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혼돈은 우리가 느낀 거지 본인은 안 느낀 것 같아. 본인은 또 MBC 내에서도 혼돈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 그 양반 원래 파란 쪽 갈 사람이었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어디에 가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그냥 강원도에 갑자기 딱 후보로 나와버리고 그러면서 인상이 어떠세요? 그때 받은 느낌이?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MBC에서 정말 좋게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참 말아먹었잖아요. 이제 또 어디 일설에 의하면은 춘천고등학교 동문들이 엄경을 다 배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뭐요? 동문들이 막 이렇게 엄경한테 부추겼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말이야. 앞으로 대통령도 하고 말이지. 예. 이걸 발판으로 삼아 이런 얘기를 했구나. 예, 그렇죠. 또 엄경 형님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잖아. 나빠 보이진 않아. 바보 같아서.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악독하구나 사람이 네. 정말 이 뭐랄까 쓰레기가 아니에요. 인품이 아주 있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바보 같은 게 들켜버렸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같이 자기가 지금 만들어왔던 구축한 이미지와 예. 그 정치적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고 예. 한나라당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한나라당에 왜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한나라당에 가면 안 됩니까? 또 엄경 형님이 또 그랬어요. 아 정말 그때는 이거 어이가 없어서 바보 인증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가면은 관심 있었어요 혹시? 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서명운동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저 양반? 한나라당, 한나라당 입당할 거라고 이제 발판 마련한다고 네. 그때부터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를 이제 보고 엿보고 좀 그런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에 봤던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되게 나쁘게 그렇죠. 좀 봤던 얍삽해 것 같아요. 보이는 거죠 네. 한마디로. 예. 얍삽할 수준도 못 돼요. 아유 엄경을 이렇게 말아먹은 사람들 정말 답답합니다. 예, 자 선물 뭐 받으시겠어요? 아이고, 네. 자 동생하고 나눠 가져요. 예. 자 그러면은 3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27 재보선 직후에 했던 말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김태호가 노무현 고향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2번 엄기영한테 전해라.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3번 남 탓하는 정치인 성공하는 것 못 봤다. 4번 강재섭 대표 얼굴만 보면 저거 쥐어받고 싶었어. 5번 때가 됐다. 묶어뒀던 물가 다 풀어라. 이번에는 동생분이 한번 먼저 맞춰보시죠. 저 잘 모르겠는데 3번 같습니다. 3번 정답이었습니다. 평소에 이제 각하라고 한다면 이 정도 말하지 않았을까? 네. 추정한 거죠? 네. 네. 남 같은 정치인 성공하는 거 못 봤다. 이거 누구한테 할 소리야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잘못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탓하지 마. 난. 나는 순결해. 그 사실은 그 이번 선거 과정에서 또 재미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강재섭 대표 아니겠습니까? 강재섭 대표 이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사실은 박철원 뒤통수 치고 김영삼 뒤통수 치고 박근혜 뒤통수 쳤습니다. 이 걸출한 정치인들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인들의 뒤통수를 순차적으로 때렸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정작 그렇게 해서 본인이 덕본 건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판에 여전히 생물로서 살아남는다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요 이명박 대통령의 남 탓하는 정치인 성공을 못 봤다. 네. 그러니까 나를 탓하지 마라. 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 탓이죠. 그렇죠. 예. 진짜 남 탓이죠. 딱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남 탓하는 사람 성공을 못 봤어 라고 안 하면서 니들이 잘못한 거야. 예. 이 진정한 완성형 남 탓. 제가 보기에는 책을 써야 된다 보여요. 예. 자, 꼭 얘기하고 싶은 인물 한 명 있습니다. 변희재 씨라고. 변희재 씨 아십니까? 기자인가 기자 아닙니다. 언론 하여튼 뭐 언론은 예. 하고 있습니다. 야, 몇 변희재 번- 씨 유명해졌어요. 변희재 씨 아세요? 예. 듣지 못했습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갑자기 보지 못했습니까? 변희재 씨.
정확히 누군지. 또 보도 못했습니다. 이분은 변희재 씨를. 예. 변희재 씨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근데 변희재 씨가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뉴스, 빅뉴스입니다. 네. 빅뉴스 보니까 와 그냥 선거 기간 내내 특정 후보를 막 밀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렇겠죠. 전남 순천에 나온 무소속 김경재 후보라고. 김경재 후보를 밀었습니다. 왜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희재 씨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느냐? 뭐 그냥 뭐 태풍의 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하는 거야. 김경재가. 뭐 그런 기사 써봐야 아무런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변희재 씨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김경재 등에 업혀서 민주당으로 가려 한다. 이런 얘기를. 말을 갈아타려고. 예, 해서. 그렇습니다. 예. 한나라당은 이제 거의 끝장 다 볼장 다 본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 사람 쉽게 살라고 그러네. 근데 세상 쉽게 살라고 그래. 이번에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해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손학규하고 박지원을 때려 눕힐 것이다. 1%는 됐나요? 득표율이? 2등 했습니다. 그래요? 뒤에서. 7명의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뒤에서 2등을 몇 했습니다. 프로 정도? 한 1% 됐나요? 2%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파괴력이네요. 예, 우리 변희재 씨.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관심들 안 가자. 예.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언론인입니다. 예. 그 전에 선물. 뭐 이거 나무 이건데 뭐요. 아니, 네. 자, 우리 안 마시면. 우리 이 처장님의 피. 이 처장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피입니다. 예. 만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가요. 만화. 예, 만화도. 예. 자, 4번 문제 보여주시죠. 4번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판을 보고 MB의 지지율을 맞춰주세요. 문제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세훈 한명숙 차이가 20%인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0.2% 차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산수. 앞에 공식에 대입했을 때 이게 몇 프로가 되겠느냐? 0.34% 정답입니다. 예, 아주 어려운 문제를 잘 푸셨어요. 예. 경제학과다 보니까. 네, 경제학과다 보니까. 산수 정도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을 정말 한 10년은 너무나 길고, 하여간 그 근래에 우리 이 청년 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다고. 사람이, 아니, 어떤 점이 어떻게 사람이 좋을 수가 있어? 특이한 취향이 아니,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예, 특정. 예. 저는 반대입니다. 왜 사람이 좋아요? 이명박 대통령?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없죠. 아니,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럼 좋아할 이유는 뭐야, 당신이? 좋아할 이유는 뭐예요, 좋아할 이유는? 좋아하는 이유요? 예. 네. 종교적인 건데 그냥 같은 장로님이라서. 장로님이라서. 장로님답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에서요? 예. 정치에서 잘한 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정치에 끼어들게 한 건 정말 잘한 거 아닌가요? 정치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자기 한 몸 던져. 순교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반어법인 거였어? 반어법이었던 거예요? 반어법? 정치적 순교를 한 거야, 지금? 예. 제가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엄기영, 최문순, 이 격차는 뭐, 박빙도 아니었고, 오차범위 훨씬 넘어선. 20% 가까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두 자릿수의 이 차이였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겼습니다. 예, 5% 차이 정도 이겼죠. 뭐야,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는 유선 전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그 기법상의 문제 때문에 한 20%는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한 10%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지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 야당 지지한다고 하면 회코지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거기서 저는 여기까지는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10%더 빼야 된다고 해요. 왜요? 기분이 나빠 그냥 내가. 그냥 빼. 그래서 마이너스로 만들어. 네. 여론조사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이제 시세 방법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1,000만 원도 할 수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싸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있을 데 없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게 여론조사로 이제 여론을 사실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죠. 네. 사람 대세가 이렇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지자들은 포기해라. 니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효과를 주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응답률 30% 미만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다 버린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는
지난번에 선거 전날에 말이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현철이 형, 김현철, YS 아들 그 사람이 부소장인가 소장인가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엄기영이 최문순을 엄청난 차이로 따돌렸다. 엄펜션 사건 이후로 격차가 좁혀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벌어졌다. 그것도 분당도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예.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인데, 근데 그때 응답률이 2%였습니다. 2%. 2%의 응답률.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했나?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아! 그렇게 전화했나? 아니, 그러니까 작년 그 6.2 지방선거 때도 서울 시내 구청장이 25개 자리인데, 한나라당 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는 21개 구청장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결과는 21개는 맞는데, 그 당은 거꾸로 한나라당이 나왔어. 아니라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 예. 이런 식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 때 여론조사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론 조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30%는 기본으로 빼고요. 네. 내가 말했던 10%더 빼요. 예. 그한 40% 차로 이겨야 네. 박빙의 승부다. 그 정도 한나라당이- 넘어가주면 내가 인정해줘요. 그 오성국 박사나 정봉주 의원 같은 분들 잘 맞추거든요. 이분들은 이 여론조사 갖고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성국 그렇죠. 박사 같은 경우 그 양반은 현지에 갑니다. 현지 가서 밑바닥 여론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이 있는 그런 거죠. 시사평론가는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완전 근로자 타입이야. 예. 막노동 네. 정치평론가. 그거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우리. 예.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참 훌륭한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하고 있다 이런 시사 점들을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사 올인.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대단한 전문가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보통 시사평론가들이 이제 뉴스 보면서 꽁으로 그냥 아는 정치인들을 전화몇 통화하고 예.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선거 때 정당에다 전화해가지고 판세 물어보는 건 정말 할 일 없는 짓입니다. 네, 의미 왜냐면 없죠. 거기서는 절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예. 혹은 더 불리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 어떤 유권자층이 결집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지지하는. 예. 자, 5번 넘어가죠. 네, 자, 5번 문제. 이분들 이제 표정 보니까 큰 관심이 없어요. 예. 자, 5번 문제 함께 하시죠. 5번 문제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3명에 대한 당시 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김영삼은 다혈질이다. 2번 김영삼은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지식이 깊지 않다. 3번 노무현은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4번 김영삼은 조깅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5번 김대중은 외교, 정책의 다방면으로 능숙하다. 맞춰보시죠. 뭘 거야? 그냥 그동안 답 나온 그런 걸로 봐서는 4번. 4번. 똑똑한 사람들이네. 예. 뉴사운드 교회 교인들 실력들이 있어요. 예. 여기서 말이죠. 네. 이 위키릭스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말이죠. 유일하게 조깅에 대해서만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딴 건 몰라요. 위키릭스가 이게 놓친 거야. 이게 한계가 예. 드러나는 거지. 예. 이게 비밀이 아니었는데도 놓쳤어. 네.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조깅 전문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무식하다, 다혈질이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놓친 거지 지금. 네.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할 게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스타일과 실력의 차이가 아주 대단한 이런 대통령들을 잘 모셨다. 특히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유엔 사무총장 시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을 미국이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올 12월까지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또 지금 뭐 유엔 그 이사국들도 계속 뭐 반기문 이대로 가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12월에 귀국을 한단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부릅니다. 박근혜의 대항마는 너밖에 없다. 내가 밀어줄게. 나와라.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네. 서로 그런 제안을 받더라도 네. 받지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네. 이분은 이제 공직자 스타일이지 정치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래도 여당에서 그 밀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정치적 야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이분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네. 유엔 사무총장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는데 아주 약삭 빠른 분이죠. 예. 이명박이 밀어줘가지고 될 일도 안 된다. 이걸 아마 누구보다도 잘할 거다. 뭐 그런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네. 한국을 오래 떨어졌기 때문에 감이 좀 떨어졌어요. 국내 아니, 정책에. 반기문 씨가 그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찍어줄 마음이 있습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시면 찍어 고려해 볼 수 어, 있겠죠. 소리죠. 네. 이미지가 좋잖아, 그죠? 이미지가 이게 좋아요. MB가 이걸 노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럴 머리는 없다고요. 그런 말이 없다. 그럼 박근혜 대세론을 그냥 저거 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 그 이상득 의원 정치 오래 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상득 의원 라인과 네. 박근혜 전 대표의 라인이 지금 밀접한 어떤 스와핑 과정 중이다. 그런 게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상득 의원 같은 양반이 평생 정치를 한 양반이 예. 가만히 앉아서 예. 정권이 지금 거의 넘어갈 수도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 그쪽의 감각은 무슨 철학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저는 그 나한테. 주장에 40% 동의하고요. 60%는 끊임없이 MB는 물론 자기의 아바타를 세울 것이다. 새 인물도 찾겠죠. 예. 네, 계속 뭐 김태원이 이런 사람들 찾아보면 정운찬이 실패했지만 정운찬을 내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밥은 아니겠죠 거기까지. 엄경은 어떨까? 엄경. 그 정도 밥은 아니겠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분의 앞날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유시민 대표는 알죠. 이번에 떨어진 것도 알죠. 미래를 전망하거나 혹은 바람이 있거나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오늘 끝내죠. 네. 저는 좀 좋아했었거든요. 유시민 대표를 좀 좋아했었는데 이번 연로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좀 이번에 사건 타격이나 이런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선 후보로 보고 있었고 박근혜 대항마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망은 그렇고 전망. 그럼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어떤 그래도? 계기가 있어서 발판이 마련돼서 나오면 좀 저는 고려해 볼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경제학과 선배. 이번에 좀 큰 타격이라서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다시 일어서서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뭐 나와서 손학규 대표도 사실 그런 경우. 예. 탈당을 아예 그만두겠다 했다가도 돌아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 정도로 네,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안 나오고 그동안 세웠던 정치적 신념을 근데 이제 펼치겠다는 거는 뻔뻔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는데 네. 유시민 그 대표는 좀 뻔뻔한 사람과가 아니기 때문에 뻔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해예요. 그건 오해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고 내가 보기엔 유시민 그 대표는 굉장히 낭만주의자고 원칙주의자고 네. 잔머리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잔머리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 제 전망은 문재인 대선 후보 유시민 선대위원장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 네. 우리 프로그램 오래 가야지. MC가 이렇게 호불호를 너무 뚜렷하게 밝히면은. 저는 편파적이기 때문에. 네. 저 양상호 사장님,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 안 했습니다. 차기 MC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맞추신 거, 못 맞추신 거 라비자. 자 선물까지.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하고 네. 괜찮네. 소감 한마디씩 해주죠.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보란 말이야. 이명박 씨가 하면서 앞으로.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호출돼서 왔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나는 저기 우리 김 작가가 네. 그 저기 후배를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여성 작가에다 패셔너블할 김 작가가 네. 틀림없이 패셔너블 후배들을 데리고 왔을 것이다. 네, 그랬는데 남자 새끼들 데리고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네. 남자 동생 새끼들. 쓸데없는. 네. 힘들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예. 네. 자 오늘 테이프 2개 안 남기고 하나로 끝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